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979년 12.6 사태로 박정희는 피살되었습니다. 오랜 독재 정권이 끝나자 당시 시민들은 드디어 한국에서도 민주주의가 수립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에 의해서 무참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에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 기관을 점령하고 군권을 모두 장악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만행에 당시 시민들은 맞섰습니다. 1980년 봄이 찾아오자 유신헌법 철폐, 신군부 퇴진 등을 주장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런 시위를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폭동이라 치부하고 5월 17일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모든 정치활동이나 시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군부의 계엄령에 대한 저항이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전라도 광주였습니다. 5월 18일 전남대 학생들과 신군부가 파견한 계엄군 간에 충돌이 발생했고, 이후에 계엄군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광주 시민들도 시민군을 조직하는 등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시민들은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에 맞서 싸웠지만 계엄군은 광주를 외곽에서부터 철저히 포위하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5.18 민주화 운동은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지게 되었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은 당시 광주 시민들의 운동을 기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했던 상처는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본격적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초헌법적 기구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를 조직하고 정치활동 규제, 언론 통폐합 등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두환은 기존 대통령인 최규하를 몰아내고 1980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권력을 차지했던 것은 전두환 혼자만의 공은 아니었습니다. 전두환 밑에는 다음 대통령을 노리는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출신의 차기 권력자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에 전두환이 계속해서 박정희 때처럼 대통령을 영구 집권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신군부는 이에 다시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신군부 정권은 한 사람의 독재를 막았다는 점은 박정희 정권과의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권은 신군부에서 차지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박정희 정권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집권 이후에도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을 계속해서 탄압해 나갔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국가기관에 끌려가서 갖은 고문과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전두환은 프로스포츠나 컬러TV 등을 도입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학원 자율화, 야간 통행 금지 해제 등의 조치를 하여서 시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전두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계속 가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 정책과 민주화를 위한 열망은 결국 이후에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수업 모두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